실손보험료에 대한 게 보험료가 10,000원이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거죠. 아니,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왜 운전자 보험을 왜 가입하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월 보험료가 12,000~13,000원밖에 안 해요. 굉장히 싸요. 네, 보험왕 초특급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워낙 유명하시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그 시청자를 위해서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보험왕 초특급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GA 대표로 지금 있는 이희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모시고 오늘 보험에 대한 진짜 거의 모든 것 하나하나 네.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험하면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많이 있죠. 근데 네. 이제 그렇다고 무작정 다 가입할 수도 없고 돈도 네. 많지 않은데 네. 그래서 약간 좀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만 들고 싶은데 네. 꼭 필요한 보험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이 보험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류는 사실은 수백 수천 가지가 있죠. 너무 많아요, 진짜. 그렇죠. 수백 수천 가지가 있는데 이 수백 수천 가지의 보험이 보면은 뭐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이제 어떤 공산품처럼 딱딱딱 찍혀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과자를 먹고 싶다든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 과자를 먹을 거야, 이 아이스크림을 뭐 먹을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중에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험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약이나 담보들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암 쪽으로 좀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러면 암에 대해서 좀 높이면 되는 거고, 성인병, 무슨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허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쪽 부분을 높게끔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떠한 상품을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하는 개념이 아닌 상품 내에 들어가 있는 특약이나 담보를 내가 조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 개개인에 맞게끔 맞춤 설계가 가능한 게 사실은 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왜 이렇게 오해를 받냐면 필요하지 않은 담보들인데 마구잡이로 넣었다든가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망보험금이 사실은 굳이 필요 없는데 사망보험금을 정말 속된 말로 이빠이 넣어가지고 보험료를 높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담보를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담보를 넣는다든가 해서 보험료를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선뜻 가입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험은 뭔가라고 한다 그러면 물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보험은 그 개개인에 맞는 담보나 특약이 필요한 부분들을 맞춰서 가는 것들이 사실 꼭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실손 하나, 뭐 무슨 보장성 이런 게 아니라 네. 사람 맞춤형으로 사실 잘 따져보고 들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암보험이라는 것도 있지만 뭐 성인병 보험에 대해서 무슨 뭐 뇌졸중이라든지 뭐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든지 그런 진단비를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고 그 세 가지 질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질병이나 뭐 사고에 대한 무슨 수술비라든가 무슨 뭐 다쳤을 때 재장애 급여금을 받는 뭐 재장애 급여 특약이라든지 그런 몇 가지를 세팅을 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늘 필요 없이 몇 가지만 세팅을 하면은 충분한 보장을 사실 받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와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바로 그렇습니다. 네, 절대 가입하지 말아야 될 보험은 사실 따지고 보면 없습니다. 왜? 불필요한 보험을 보험사에서 왜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 특약이 예를 들어서 20개인데 그 중에 15번째 특약은 15번째 특약을 가입을 했을 때 18번째에 대한 특약은 보장을 못 받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불필요한 보험이잖아요. 네, 15번째를 넣었는데 18번째에 대한 특약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건 불필요한 보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특약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담보가 아닌 쓸데없는 담보들을 넣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거는 불필요한 보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네. 이게 사실 사람이 다 다르듯이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보장이 다르고 뭐 유전도 또 다른 부분도 네, 그렇죠. 가족력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잘 따져보고 사실 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이런 걸 구분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보험의 종류는 그러하고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험은 뭐 소득의 몇 %까지만 보험료를 지불할 정도로 가입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기준도 사실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정말 저도 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네. 수백 번 들었었던 얘기인데 사실 그거는 결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거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네. 그거는 왜 말장난에 불과하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집안의 가장이고 이제 네 식구예요. 네 식구인데 한 달 예를 들어서 그 수입이 300만 원이다. 네. 300만 원인데 일반 설계사들은 쉽게 하는 얘기가 원래 수입의 한 10% 정도를 보험료로 납입을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으셨죠? 네. 설계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0%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수입이 300만 원인데 10%면 30만 원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식구의 수입이 300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쓸 돈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식구가 그러네. 먹고 살아야지, 네. 또 입어야지,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갈 텐데, 생활비가 들어갈 텐데, 300만 원 받고 쓴다 그러면은 오히려 빚을 지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그런 가족들한테 10%라 그래서 30만 원을 납입하라 그런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270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데, 네.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제가 드린 10%를 설계사들은 많이 얘기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반면에 한 달에 월 수입이 뭐 1,000만 원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10%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만 원을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건데 네. 3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30만 원, 1,0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100만 원을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금액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설계사들이 만들어낸 거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수입이 좀 적어도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10%는 보험료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야 일반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서 이 사람이 한 달에 수입이 250이다 그러면 25만 원 정도는 보험료로 납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것과는 상관없다고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90% 이상 가입되어 있는 병원 치료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실비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고 네. 나머지 수술비라든가 진단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은 보너스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많이 안 된다 그러면은 실비만 가입해도 사실은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실비는 설계사들한테 수당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당이 없어요. 그렇구나. 수당이 없으니까 실비는 제끼고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또 사망보험금 이런 쪽으로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보험료를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의 수입은 얼마니까 10%인 이 정도는 납입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진짜. 이해가시죠? 네. 네. 설계사분들은 뭐 채널 돌리시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더 많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왜 그런가요? 이제 지금 이제 진행자님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보면 약간 여기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보험에 많이 가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설계사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 안 해도 되는 거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아파도 병원비 그냥 생돈으로 갖다가 충당시키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사람이 아프면 생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설계사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나중에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가 있었을 때 보험료로 그러니까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 들었을 때도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황당한 게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많은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는 거는 일단 순서 자체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저축을 해야지. 보장성 보험으로 계속 내서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만약에 무조건 2년 후에 암에 걸리거나 3년 후에 뇌졸중으로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풍인데 중풍으로 쓰러지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보험을 가입을 하겠죠. 왜? 2년 후에 암 걸릴 거니까 암 진단비를 한 3억 정도 넣어서 가입을 할 거고 3년 후에 중풍으로 쓰러진다 그러면 뇌졸중이나 뇌출혈, 뇌경색 진단비를 이빨 넣어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때 되면 어차피 보험을 받는 거니까. 근데 보험이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네. 내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사고가 있을지 없을지, 입원할지 안 할지, 수술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건데 단순히 현재 돈이 없다라는 이유만 가지고 더 많은 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네가 생돈을 쓰지 않고 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언제 아플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 같은 경우는 가장에 물론 사망보험이 필요해요. 음. 근데 내 남편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남겨져 있으니까 혹시라도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사망보험금을 최소한 애들 있으면 1억이면 2억, 2억이면 2억은 충분히 넣어서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설계사의 말이 물론 틀린 거는 아니에요. 틀린 거는 아닌데 현재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사망보험금 1억, 2억씩 넣어서 가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보험을 뽑아내야 되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건 해괴망측한 논리로 보험을 많이 받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많이 그렇진 않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충분히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유 내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담보나 이런 것들도 좀 조정해 주시고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이빠이 비싸게 넣어가지고 가입을 시키려고 하니까 아 그래도 나는 최소한의 보장장치로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예상한 것과는 상관없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 버리니까 그때는 보험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히려 돈이 좀 없을수록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될수록 조금 더 보완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이 적어지기 때문에 돈이 없을수록 더 많은 보험에 가입해서 내가 더 많은 수당을 챙기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로 이렇게 되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참 이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순서가 잘못됐다. 사실 돈이 없으면 모으는 게 먼저지. 그죠? 그렇죠. 일단 뭐 재테크가 됐든 재테크는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그 씨앗이 될 수 있는 돈을 모아야지. 그거를 보장성 보험으로 더 많은 보험을 가입해라라고 한다는 건 이건 아예 안 맞는 소리거든요. 네. 정말 솔직하게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잘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네. 뭐가 중요한지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서서 이제 그 꼭 필요한 보험 그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실손보험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들으신 다음에 네. 거기에 이제 필요한 자기가 이제 뭐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암이라든지 그 종류에 네.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선택권의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실손보험은 일단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근데 이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뀌면서 네.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는 말이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오를 수는 없고요. 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라 그래서 계속 세대가 바뀌면서 그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는 이유는 기존에 가입했었던 그 실손보험 가입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보험금을 너무나 많이 빼먹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수치료라든가. 도수치료. 예, 도수치료. 도수치료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도수치료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치료가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그거는 치료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수제 마사지다. 네. 수제 마사지. 수제 마사지인데, 수제 마사지인데, 네. 그 마사지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 뭐 정형외과 같은데 병원 같은데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보면은 보험금 그 보험 창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도수치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병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도 실손보험 가입되셨습니까? 라고 해서 실손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도수치료를 받으십시오. 뭐 여러분들에 대한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예 명문화되어 있어서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예를 들어서 친구를 쫓아온 사람도 도수치료를 받는데 치료비가 안 들어? 근데 나는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었어 라고 한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알아서 한 번 받을 때 10만 원 한도까지는 어차피 통원비에서 10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네. 10만 원 한도까지는 이 사람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10만 원이라는 돈은 병원에다 내지만 실제 이거를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하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전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들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정형외과에서 엄청나게 빼먹었어요. 거의 뭐 조가 넘는 단위로 빼먹었으니까 너무너무나 많이 빼먹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등장한 게 이제 뭐 아실 거예요. 백내장 수술. 백내장.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으셨죠? 지금 백내장 수술비가 비싼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백내장 수술 자체가 비싼 게 아니라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은 싸요. 얼마 안 비싸요. 근데 거기다가 렌즈를 다초점, 그러니까 다중초점을 맞출 수 있는 다초점 렌즈를 넣기 때문에 비싼 건데 이것도 지금 보면 1,000만 원씩 넘어가거든요. 이거를 실손보험에서 너무나 많이 빼먹어서 이것도 역시 적자가 1조 이상 났습니다. 이야. 그렇다 보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래서 4세대라고 해서 계속 세대가 바뀌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들에 대한 보장을 제약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보험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품앗이와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많은 돈을 낸 사람, 그러니까 돈을 여러 사람들이 냈다가 누군가 아프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개념인데 여러 사람들이 돈을 내는데 다 서로 도수 치료받고 백내장 수술하고 그러면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수의 몇 사람들, 도수 치료받는 사람은 1년 365일 중에 364일을 도수 치료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빼먹는 사람만 계속 빼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통계청 그 통계 자료에도 있는데 이 보험금 청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청구하는 사람들의 10%가 90%의 보험금을 청구해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 실손보험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거죠. 예전에 가입했었을 때는 만약에 실손보험료에 대한 게 보험료가 10,000원이었다. 그러면은 나이를 먹고 계속 갱신이 되면서 이게 7, 8만 원 또는 심지어 10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은 보험금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진짜 10년에 한 번 보험금 청구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의 보험료를 계속 올려서 그쪽으로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세대 실손까지 나왔는데 4세대 실손은 결론적으로 뭐냐? 환자 본인 부담금을 조금 늘려서 나중에 보험사고가 있더라도 환자 본인 부담금을 늘려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70이면 70, 80이면 80%를 지원해 주는 대신 보험료를 1세대에 비해서 4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뭐 반도 안 되는 예전에 올라간 걸로 따지면 한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저렴한 보험료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4세대 실비가 나왔는데 근데 4세대 실비가 나왔는데 4세대 실비에 대한 보험료가 기존 1세대 또는 2세대 실비에 비해서 비싸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 이제 아마 이 얘기는 이렇게 될 수는 있는 거죠. 예전에 가입했었던 사람들의 보험료는 비싼데 지금 4세대 실비는 오히려 보험료가 좀 저렴해졌다라고 아마 저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싶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게 맞네요, 근데. 네, 예,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착한 실비 보험, 이게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착한 실비라고 하는 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4세대 실비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1세대, 2세대 실비가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3세대 실비라는 게 이제 출시가 되면서 3세대 실비는 2017년 4월부터 판매됐었던 실비가 이제 3세대 실비고요. 그게 이제 작년 2021년 7월까지 판매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 4월부터 21년 7월까지 판매된 실비가 이제 3세대 실비인데 이 3세대 실비를 착한 실비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왜 착한 실비라고 불렀느냐? 네. 환자 본인 부담금을 조금 높인 대신 보험료를 좀 낮추게 됐었던 거고 그리고 이 3세대 실비, 즉 착한 실비부터는 기존 실비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3세대 실비로 쭉 가입을 했다가 얘는 재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험이라 그러면은 재가입이 없이 한번 보험 가입을 하면 쭉 뭐 70세만 70세, 80세만 80세, 90세만 90세까지 쭉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3세대 실비부터는 재가입, 주기가 15년인데 15년 이후에 다시 재가입이 될 때는 그때 만약에 출시가 7세대 실비까지 출시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7세대 실비로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환자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계속 보험료를 낮추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3세대 실비부터는 나중에 재가입이 됐을 때 그 재가입 당시에 판매되는 실비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착한 실비라고 3세대 실비부터는 부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4세대 실비까지 현재는 출시된 상태이죠. 네. 말 들어보니까 착한 실비가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설계사들이 네. 네. 설계사들이 절대 갈아타지 말라고 하죠. 왜? 설계사들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예전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없는데 혹시 자동차 보험 가입하셨죠? 네네. 근데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자동차 보험을 싸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 자기 부담금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50만 원, 뭐 내 자부담을 50만 원까지 하고 만약 50만 원 이상부터는
내가 보험처리를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50만 원이 안 되는 부분은 내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신 그런 대신 보험료는 훨씬 싸져요.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리고 네. 50만 원 이하짜리들로 단순 접촉사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보험료가 싸지는 것처럼 예전 실비 같은 경우는 일단 자부담이 없거나 5천 원 또는 10,000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 실비는 많이 올라가는 거고 지금 실비는 자부담이 높다 보니까 보험료가 저렴한 건데 설계사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느냐. 예전 실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3세대 또는 4세대 실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0%, 20%, 30%까지 높아지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갈아타서는 안 된다라고 막 막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슬픈 일이 뭐가 있냐면 어차피 보험료를 내는 거는 설계사들이 내는 게 아니라 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가입했었을 때는 10,000원이었는데 지금 이게 7만 원, 8만 원으로 돼 있고 전 식구를 다 포함한다 그러면 실비 보험료만 20만 원, 30만 원씩 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전 실비가 자기 부담이 없거나 적으니까 무조건 예전 실비는 유지해야 되고 이건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부담이 높으니까 지금 거는 절대 갈아타서는 안 된다라고 설계사들이 많이 막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보험료는 전부 다 계약자들이 내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런 고통에 살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보험 가입한 사람들 중에 과연 보험금을 얼마만큼 받았느냐라는 거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0 중에 9은 낸 보험료보다 턱없이 적게 받았어요. 그렇겠죠, 사실. 네. 뭐 우리 진행자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10 중에 9이에요, 사실. 저는 병원 사실 거의 안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딱 보면 그럼 당신은 보험금 언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대부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고, 그러니까 있어도 너무나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청구 안 하는. 1년에 한두 번 받을까 말까죠. 1년에 한두 번 받을까 말까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보험료는 계속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험료는 주구장창 계속 내는데 실제 받는 것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별로 없는데 설계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예전 실비는 자부담이 없으니까 없거나 적으니까 예전 거는 무조건 유지하고 자부담이 높은 지금의 실비로 절대 갈아타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낸 보험료 치면은요 이 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단 조심해야 될 거는 현재 치료 중이거나 또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앞으로 이제 병원에 가야 될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가 좀 생길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게 맞죠. 또는 뭐 어떤 뭐 수술로 인해서 지금 뭐 병원에 계속 다닌다 그러면 기존 보험에서 지금 자부담이 높은 3세대 또는 4세대 실비로 이거는 갈아타서는 안 되는 거고 좀 뭐 현재 뭐 치료받는 경우 외에는 나는 너무 건강해서 1년에 한두 번 청구할까 말까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비로 무조건 갈아타셔야 돼요. 네. 좋은 기준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뭐 필수 보험이라고 운전자 보험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좀 가입 시 주의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네. 일반 분들이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 이렇게 기준 잡는 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 분들뿐만 아니라 설계사들도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뭐가 있냐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왜 운전자 보험을 왜 가입하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거 있어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많죠. 네. 그럼 진행자님도 그거 잘 모르시죠? 네, 잘 몰라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많어? 뭐 이런 거죠. 사실 보험 왜 이렇게 많어?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네. 아니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을 왜 가입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동차 보험은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저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험은 뭐냐면 내가 손해를 본 부분이나 내가 손해를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내가 피해를 입은 부분까지만 해주는 게 자동차 보험이에요. 이해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남의 차를 뽀개거나 남을 쳤거나 내 차가 뽀개졌거나 아니면 내가 다쳤거나 내 가족이 다쳤거나 네. 라고 하면 이건 다 피해를 줬거나 피해를 받은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만 해주는 게 자동차 보험이고 그럼 운전자 보험은 뭐냐? 운전자 보험은 뭐냐면 이 피해를 준 부분 말고 그 이상의 형사적으로 뒤따르는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그 노인들이 하는 말로 따지면 캄프라치 하는 게 그게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내가 운전하다가 과실로 누구를 상대방을 쳐서 사망케 했다.
그러면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그 사람에 대한 쉬운 말로 몸값을 지급을 하겠죠. 사망을 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나는 몸값 줬으니까 자 끝이에요. 저 몸값 드렸어요. 라고 해서 끝나겠습니까? 끝난다 그러면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죽을 거예요. 저게 나를 열받게 했어. 그래서 차를 갖다가 쳐서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형사적인 처벌이 꼭 뒤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과실로 저 사람을 사망케 했기 때문에 살인죄는 아니지만 과실치사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 상대방을 사망케 했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쓰는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뭐냐? 전 어차피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나 변호사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변호사 살 때는 보험사에서는 이건 돈을 안 줍니다. 안 주겠죠. 네. 안 주겠죠? 네. 변호사를 사든 말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나는 이 사람에 대한 몸값만 지급하겠다라는 개념이 자동차 종합보험이니까.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를 사야 내 주인님이 속된 말로 깜빵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네. 변호사를 사라고 운전자 보험에서 돈을 지급을 합니다. 지금 2천만 원까지 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망케 하거나 아니면은 뭐 중상해, 그러니까 뭐 16주 이상의 뭐 진단을 받게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변호사를 사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라고 변호사 선임비를 2천만 원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변호사를 샀어요. 사서 변호사가 이제 뭐 항변하겠죠. 뭐 어쩔 수 없이 뭐 밤에 뭐 과속을 한 거는 아닌데 무단횡단자가 뭐 검은 옷을 입고 그래서 안 보여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판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결이 있을 텐데 과연 이 사람을 실형을 선고해서 징역을 가게 할 건지 아니면 정말 과실로 사망케 했으니까 했고 유가족하고 뭐 합의도 보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벌금으로 하겠다. 뭐 교도소를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벌금을 선고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판사가 벌금을 선고를 했다. 그만 벌금까지도 지급할 수 있게끔 거기서 이제 그 교통사고 처리시험금만 말고 이제 벌금에 대해서까지도 보상을 해주게끔 운전자 보험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선임을 해서 변호사가 잘 얘기를 해서 나중에 벌금이 선고가 됐다. 그러면은 벌금까지 지급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벌금이 선고가 되려면 유가족하고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겠죠? 네. 일단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네. 돌아가신 분인데 나 당신하고 당신 측하고 뭐 합의 안 볼 거야 라고 하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자료의 개념으로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형사 합의를 하라고 운전자 보험에서 최대 2억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2억이면 되게 많이 주네요.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통상 법원에서 형사 합의, 그러니까 과실로 사망케 했을 때 형사 합의금은 통상 지금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내외입니다. 근데 내가 운전자 보험을 2억짜리를 가입을 했으면 어차피 이거는 비례보상이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5천만 원 정도만 해주면 될 것을 내가 운전자 보험 가입돼 있으니까 2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형사합의까지 하게 되면은 유가족이 이제 나중에 뭐 탄원서를 써준다든가 이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 해서 뭐 사망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우리 뭐 피해자 측하고 많이 그래도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종합보험은 나는 피해 준 부분만 끝이야 라고 해서 끝나지만 운전자 보험은 내 주인님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또 진단에 따라서 뭐 6주 이상부터 뭐 6주, 뭐 8주, 뭐 10주, 뭐 12주, 뭐 16주 해가지고 쭉 그 주수에 따라서도 합의금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그건데 요즘 보면은 뭐 민식이법이니 뭐니 해서 맞아요. 네. 무슨 스쿨존 사고에 대한 걸로 막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거는 운전자 보험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사고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인님을 보호하고자 운전자 보험에서 힘쓰는 부분인데 운전자 보험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민식이법이 생겼으니까 자 운전자 보험 가입합시다. 예전에 가입한 사람은 민식이법 보장을 못 받아요. 이런 거는 거의 초등 같은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도 저 진행자님도 저한테 처음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해가 쏙 되시죠? 네네. 네. 근데 막 이런 걸로 엄청 마케팅 하더라고요. 민식이법 그거 된 다음에 이거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 보험 가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엄청 막 바이럴 하더라고요. 보험사에서. 그렇죠. 네. 민식이법은 100으로 따졌을 때 그건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네.
말 좀 들어보니까 이거는 운전 많이 하신 분은 무조건 해야겠네요.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80세 만기에 보험료 10년 납입을 하지 않습니까? 월 보험료가 12,000~13,000원밖에 안 해요. 되게 싸네요. 굉장히 싸요. 근데 이 싼 운전자 보험을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비양심적인 설계사들이 거기다가 또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막 때려 넣어서 또 보험료 4만 원, 5만 원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 원대 초반이면 80세 만기에 10년 납입으로 짧게 끊어버릴 수 있어요. 네, 그게 가장 최선의 베스트입니다. 네. 뭐 이건 부담도 별로 안 되니까 확실히 안 되는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